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난 5월부터죠,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최근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삼성전자에서요, 갤럭시 폰이 8월 5일날 세개 기종이 공개가 되죠.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폴드 2,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G용이에요. 지난 2월달에 공개가 되고 출시된 것은 바로 이 4G용이죠. 이번에는 5G용으로 나오는데, 이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요, 8월 중순부터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갤럭시 폴드 2는 9월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자, 처음에 이렇게 세 개 기종이 공개가 된다 했는데, 중간에 갤럭시 폴드 2가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최근에 오늘 나왔죠. 갤럭시 폴드 2 8월 5일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하고 9월 출시하는 것으로 확정을 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충돌은 판매 시점 차이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요.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품이 연달아 출시될 예정이다. 애플도 하반기에, 그렇죠? 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이러한 신상품으로서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새로운 제품이죠. 갤럭시 폴드오프 폰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되는데요. 이 폴드오프 스마트폰이요,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올해는 글로벌 출하량이 한 500만 대, 내후년에는 1300만 대까지 본격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애플은 아직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시장 진입을 안 했는데, 2022년에 이 애플도 이 폴더폰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출하량을 아까 1300만 대에서 2600만 대까지도 증가할 수 있어서 폴더블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하반기에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액정을요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OLED 제품을 채택을 한다 그랬죠. 패널을요.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죠? 이 스마트폰의 OLED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삼성은 지난 2009년부터 OLED를 채택했고, 중국의 화웨이도 2012년부터 OLED 패널을 탑재한 기종을 늘려왔는데, 애플은 2017년부터 채택을 해왔지만은, 그죠? 이 본격적으로 최상위 기종에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OLED를 전 제품 사용한다. 거기에 딸린 관련 종목군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5월부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5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8160만 대로서요. 전년과 비교하면 27% 감소한 수치만은 전월,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는 18%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5월부터 미국과 유럽의 활동 개선과 인도 락다운 해제 등에 힘입어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지난 초순에요,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그쵸? 의외로 실적이 선방을 했어요.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대비 30%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에 관련 종목들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포함돼서요,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그죠? 순환 매급, 키높이 차원으로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에도 편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이제 5G랑 마찬가지로요, 시장을 주도할 그런 능력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시장이 좋을 때 얹혀서 가는 정도 수준 내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만 놓고요, 조금 짧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회원 가입 문의죠. 우리가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글로벌 출하량 급증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세계 글로벌에서 지금 판매량의 증가 추세인데, 특히 삼성전자 쪽도 그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의 5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1690만 대로서요. 전월 4월 대비해서 47%나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번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자, 보면은 원래 삼성전자의 이제 모바일, 정보기술 모바일 IM 사업 부분이라 그랬죠. 자, 그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초중반대를 예상했는데 한 1조 8천억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여요. 자, 스마트폰 판매량도 원래 2분기에는 4,900만 대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10% 늘어난, 그렇죠? 한 5,400만 대까지 크게 올라설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것뿐이 아니고요. 3분기부터는 더더욱 늘어난다. 보면은 올해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한 6,690만 대 수준으로서요. 작년 4분기 6,900만 대, 요 3분기 만에 6천만 대, 4분기도 한 6,800만 대. 그러니까 완만하게 계속적인 판매량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당연히 거기에 딸린 식구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서 화해의 제재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로 인해서요. 이 중국 제품을, 그렇죠? 불매 운동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인도 시장이요. 중국 다음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크죠. 1분기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요. 보면은 샤오미가 30%, 그리고 비보가 17%, 그리고 오포가 11%, 그래서 삼성전자가 16%에서 이렇게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그죠? 시장 점유율, 인도에서 점유율이 커지겠다.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애플도 하반기에, 그렇죠? 12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 애플 오더는 기존의 신제품 출시 발주와 비교해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상반기에 억눌렸던 주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요 갤럭시 폴드 2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사들인데요. 자, BH 요번에 크게 한번 올렸다가, BH는 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퀄컴에서 우리는 수주 한 건 때문에 올라갔는데 좀 물량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조금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지만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MC 넥스가 전면 카메라 쪽으로 수주가 됐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무선 충전이죠. 수신부 부품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 침바리스터와 그 EMI 필터는 아모텍, 요러한 쪽으로 좀 빨간색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캠시스, 드림텍, KH바텍 있지만 요 부분들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나올 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요 부분들 뒷부분에서 차트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애플이 올 하반기에 발매하는 5G 아이폰 전 기종의 6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을 채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따른 BH가 수혜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한번 덜 거동했다. 그죠? 조금 물량 소화하는 과정 거친 이후에 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데, 그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OLED 애플이 OLED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OLED 패널에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덕산 네오록스, 그죠? 스마트폰 관련 OLED 업체 중에 고객사를 다양한 결과 2분기 실적이 개선된다. 소재 업체예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쵸? OLED 소재 쪽인데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어떤 이제 큰 재료가 나왔다기보다는 이 수급에 의해서 아마 좋은 모습을 띠니까 한번 요 종목군들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요.
BH, 그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상한가 쳤다가 좀 이틀 조정받는데 아마 요 갭을 메꾸는 수준, 그죠? 뭐 한 22,000원 정도. 뭐 저는 뭐 올라온 부분 지금 요거에 대한 물량 부담, 그러니까 이 CB 전환이죠. 이 사채 전환 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에 발행이 되는 그런 부분 8월 4일 날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 악재가요. 요번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한 22,000원 초반대 내려오면은 거의 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상당히 호재성 재료가 많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MC넥스, 그쵸? 자, MC넥스. 자, 이건 저는 충분히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한 4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진 이녹스의 첨단 소재, 그쵸? 자, 요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그 위에서 제가 요날 말씀드렸어요. 이게 조금 음봉이 나왔으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텐데 억지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그쵸? 그래서 좀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데 요 갭 메꾸는 수준, 그쵸? 저는 만약에 요 종목이요, 뭐 한 46,000원대, 요 갭 메꾸고 요 몸통에 조금 내려온다면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좀 거래량 감소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안정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것은 이제 가격대를 얼마, 내가 46,000원대에 사느냐, 7,000원대에 사느냐, 그 가격적인 한 1,000원 내외벽 46,000~7,000원까지 한번 내려온다면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떤 재료성보다는, 제가 한번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는데요, 뭐 실적이 크게 뭐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죠? 한번 지켜보는데 아마 46,000~7,000원대 수급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아모텍도 좋은 모습이죠, 그쵸? 자, 연중 고점 돌파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요 가격대 한 3만원 초반대면요, 조금 부담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요, 점차적으로 주가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자,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 금요일날 10% 넘게 올랐죠. 동훈 아난텍 6% 올라갔죠. 액트로 8% 올라갔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종목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것이 뭐 이제 우리가 PCB 해서 인쇄로 기판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신지 뭐 KG 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종목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지금 MC넥스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UTG에서요, 울트라신 글라스 해서 초방막형 강화유리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서서히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확산되고 있다. 그건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한 종목이 가기보다는 그러한 테마별로 쭉 퍼진다는 것은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해서, 자, 요건요, 초방망형 유리 아까 봐도 UTG, 울트라신 글라스 관련 종목인데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죠. 이러한 부분들 조금 안정적이 있고,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뉴파워 플라즈마, 그죠? 먼저 크게 치고 가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좀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요. 한 요 정도 수준이요, 그러니까 한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뭐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고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 없다 생각하고 5만원 초반대 내려오면 한번 관심 갖고, 캠트로닉스도 초방막형 강화 유리 쪽에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무선 충전도 되죠. 지금 모습은, 그죠? 뭐 좀 조정을 받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올라갈 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요 종목도 뭐 14,000원 중반대 정도, 그죠? 14,500원 그 전후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인쇄로 기판이죠. PCB 관련 종목으로 심텍, 그죠? 상당히 강한 상승. 코리아 서킷도 장중에 크게 올라갔다가 5% 상승 마감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데요, 그죠? 조금 나중에 볼게요. 인터플렉스인데 지금 거기 종목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KG 바텍, 신지 부분, 파인테크닉스, 그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들. 요 인터플렉스 여기 있네요, 그죠? 인터플렉스 PCB 관련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런 흐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 계속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구독, 좋아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BH하고 디케이트가 퀄컴의 5G 안테나 케이블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날 다 상한가 들어간 날이죠. 조금 더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이 나올 자리예요. 그 조정 모습 잘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BH가 우리가 이제 먼저도 이 퀄컴의 5G 안테나 케이블 사용 승인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 종목 좀 재미있는 것이 5G 안테나 모듈형 케이블 2021년에 기대되고 2022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요. 이 연성인쇄 회로 기판을 그죠? 만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장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거기에 하나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단발성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올라간 거에 따른 이 전환사채 주식 발행 그 악재가 조금 소멸되고 하면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쇄로 기판의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심텍, 그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 크게 올랐던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아난테 액트로, 그죠? 초소형 카메라 자동 검사 시스템 만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올해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좀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 할까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해드린 종목 중에 못 간 종목이 바로 또 요 종목 하나죠. 하이비전 시스템. 아마 그또 대부분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시장 수익률보다 난데, 이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2월 중순에요. 공개가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조금 강하지 못해서 조금 더 지켜본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3월 달에 지수 하락가 맞물리면서 아픈 손가락인데, 저는 좀 길게 보면은 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 TOF 해서요, 이 3D 센서 쪽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5G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이 입체 감각이죠. 그러한 카메라 쪽에 이제 장착이 되면서 자동차 시스템도 늘어날 수 있어서 뭐 시간이 좀 더 연장될 것 뿐이지 그때 한 2만원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뭐 동훈아난텍 액트로도 카메라 모듈군으로서 좀 자꾸 확산되는 그런 모습. 저는 이 종목이 꼭 좋다가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조금 연속성 있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KG바텍 외장형 신지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내장형 신지, 그죠? 그리고 MC넥스 카메라 모듈, 이건 이제 자동차 모듈도 지금 들어가고요. 상당히 조금 좀 관심, 좀 짧게 보면은 좀 완만하게 가겠지만 왜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보고 있어요. 1분기 실적도 부진했는데,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4분기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은 회복이 되면은 아마 주가 상승, 그리고 초방만 강화율이죠. 관련주 캠트로닉스, 유파워, 플라즈마, JNTC.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요런 종목 뭐 많아봤자 20종목도 안 돼요. 예, 카메라 이제 그 부품주로서 이런 거 종목 놓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 그러니까 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뭐 정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해준다든지, 그죠? 이런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관리하는 흔적이 나오고, 또 수급적으로도 막 상승할 때 많이 매수했던 주체 세력, 그것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되면 더 좋고요. 얘네들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때 올 상승할 때 매수한 물량보다 적게 매도하고, 그리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매도 물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주가 끌어올릴 때 매수한 물량이 더 많다.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도망간 거니까 주가는 흘러내리겠지만은 적게 매도했다는 거,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나오면 다시 상승.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부분은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심리편이었죠.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요. 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좀 전망치보다 좀 어둡게 나오면서 장중 한때 13%가량 하락했다가 어제 이제 장이 열렸죠. 6.5%가량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스튜디오 드래곤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 아침에 낮게 출발했지만은 다 회복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니까
주가가 빠져야 되는 악재가 나왔으면 주가가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 맞다. 근데 주가가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죠?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요 부분이 있죠. 주가가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죠? 그리고 어제 밑꼬리, 그러니까 저점이 85,500원, 요 정고점 수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와 지지하고 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고,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20일,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맞습니다. 지지를 해줬어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죠? 요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흠이라면요, 조금 이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죠. 53,000주, 그죠? 얘네들이 뭐 한 3만, 뭐 전혀 매도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은 편은 맞아요, 그죠? 44,000주 개인이 매수했어서 요 부분 좀 수급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옆으로 조금만 뭐 행보하거나 아니면 최근 저점 수준까지, 어제 저점 수준까지 뭐 되밀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밀리면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크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밀리지 않았다. 우리가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요, 심리 정도 상당히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부근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죠, 그렇죠? 누가 물량, 겁먹은 사람들이 매도한 물량은 누가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수급상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좋게 나오지 않나서 뭐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요, 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좋게 나올 전망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자 회원에 대한 안내죠. 2개월에 55만원, 그죠? 6개월에 150만원이요. 뭐 2개월에 150만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없고요.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는데 누구든 쉽게 이해하게 우리가 리포트 형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내드리니까 아마 이해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항상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크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종목군들을, 그죠? 조정받을 때 누가 주가 관리한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그죠? 이 주도주를 눌림목에 타이밍을 잡는 습관을 들이면 뭐 한 번에 크게는 뭐 수익은 내기는 힘들지만 꾸준한 수익,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요러한데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